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되었고, 오늘 좋은 건, 드디어 이제 체력을 회복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조금 불안도가 있다가, 지금 체력을 회복했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식습관이 일단은 원래 좋았지만 더 좋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운동을 했다는 거.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실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 오늘 하여튼 기분이 너무 좋고요. 좀 지난 한 이틀 동안 조금 불안도가 있어서 예민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시간이 있는데 조금 힘들었던 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잘 상쇄시킬 수 있었는지 또 운동의 힘을 한 번 더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던 그대로 최대한 억지로 운동 쉬려고 하지 말고 매일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디션이 너무 좋고 체력이 회복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와중에 제가 요즘에 조금 불안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벌써 기분이 좋죠?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으면 항상 기분이 좋으니까요. 네,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목소리가 힘이 없는데 지금 공복이라서 그런데 네, 괜찮아요. 자,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돈도 필요해요. 근데 돈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돈 말고 건강. 건강하지 않은데 돈만 있는 거 이건 정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중요한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화와 균형이다. 모든 것이 하나가 더 특출나지 않아도 되고 중간 정도로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네, 건강한 몸도 필요하고 풍요로운 마음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돈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조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린님, 근데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조금 책을 한번 오늘은 그냥 다독해서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생각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예전에는 책을 계속 다독해서 읽다 보면서 또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그걸 못 느낀 것 같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또 말을 하고 싶으니까 생각을 그때그때 정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책을 많이 읽는 방향으로 할게요. 생각은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요. 일단 그럼 30분은 그냥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돈도 중요하고 건강한 몸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돈,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의 여유로움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돈은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권을 많이 주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싫은 이에게 머리를 쓰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돈이 주는 저는 가장 큰 건 여유로울 수 있는 마음, 여유로울 수 있는 마음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 그것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왜냐면 다른 전자책이거든요.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 책에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안 될까요? 꽁이. 왜냐면 이게 독서노트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네,
읽어볼게요.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와, 이럴 수 있는 거. 사이토 이토리님이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유. 네. 와우. 됐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불안정하네요. 그쵸?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공유를 해서 제가 독서 노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써서 그런가? 이 기능 자체가 잘 안 되는데, 오케이. 안 되네요. 오케이. 안 될 때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나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행복합니다. 서정훈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하나 정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돈이 필요한 이유,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한 이유가 나이 먹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네, 저는 좀 그게 되게 짧은 표현이지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네. 행복을 향한 첫걸음, 만약 진상 고객을 겪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살기인 미소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고객이라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에겐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세요. 미소를 보이면 고객은 반드시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그저 웃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정 자체가 즐거워져서 미소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러면서 매상이 쑥쑥 올라가고 일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와닿지는 않지만 뭔가 내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안정적일 때 이렇게 좀 미소가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웃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 생각. 일단은 미소를 짓는 게 나의 생각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인 것.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은 현장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또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성공의 비결.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돈도 많이 벌리며 언제나 밝은 성격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려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면 됩니다. 즐겁게 하기. 즐겁게 하는 게 근데 나에게 즐거운 일이어야 한다는 거. 이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이 선택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도 사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진중하고 진지한 선택이 필요한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것 또한 인생의 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잠시만요.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각, 이 감정 유지하는 거, 결국은 이거거든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타인에게 자존감을 부여해주고 그 과정이 즐겁다고 느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든 좋으니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주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느낀 건 뭐였냐면 엄청나게 계속해서 칭찬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이건 그냥 TV, 그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본 건데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대화에 그 쉼을 못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칭찬으로 채워주시던데, 칭찬하는 실력은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분이 기계적으로 칭찬을 하시는구나,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시간을 책임지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칭찬이 더 좋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용이 필요하구나.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잖아요. 네, 이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극단으로 달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목이 힘이 없어요. 그래도 해볼게요. 배가 고파요. 네, 해볼게요. 자,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넘치게 되죠.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 항상 이런 걸 표현하실 때 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마음의 꽃밭, 이런 것도 표현하시고, 와, 됐어요. 이걸 다른 걸로 하려고 했나봐요. 오케이.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자, 마음의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에 힘을 믿어야 됩니다. 말, 생각, 행동,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너무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서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저는 진짜 말의 힘을 믿고 있고 내 생각의 힘, 내 행동의 힘을 다 믿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생각은 원인이고 삶은 그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말도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고 내가 이제는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이린님 우선은 한번 다독해서 책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그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요. 따라서 컵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당연하죠. 진짜 나쁜 말은 잠깐이라도 스치지 말고 이 말은 내가 직접적으로 입으로 하는 것과 잠깐 스치는 나의 생각조차도 빨리빨리 만약 그걸 스치는 건 통제 불가 영역인 것 같아요. 스치더라도 그걸 빨리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오케이. 아이린님 책 읽으면 좀 안 될까요? 오케이. 이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에 반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면 수련과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을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늘을 솟구치고 우주에서 날아가서 그래서 우주가 들어준다 이런 건가?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죠.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실력이 있으신 분일수록 이 인생이 단순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제 루틴을 일단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복잡했는데 실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순하고 간결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진심으로 외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삶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근데 행복을 느끼는 건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행복이란 감정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동네를 산책할 수 있는 좋은 동네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시간적 여유가 있네, 그리고 걸을 수 있네, 이렇게 감사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 저도 예전에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러면 그 행복,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한 감정으로 대체를 하니까 훨씬 더 실천적이고,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배고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고 밥을 조금 먹고 그리고 다시 독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립니다.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집을 구해서 참 고마운 일이야. 다들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가장 처음에 하곤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미리 말해보는 겁니다. 끝으로부터 생각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멋진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감사하다는 그 감정을 먼저 느끼면 행복이 마음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아, 난 진짜 행복하구나. 너무 행복해. 집에 관한 이유에서 미리 느끼는 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목소리도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아이린님 배고픈 거 알겠는데 우선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거 하고 나서 밥 먹도록 해볼게요. 알죠? 조금만 더 힘내보고 네, 몇 분 안 남았어요.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밌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니 난 참 행복해.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방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여유에 너무 많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조언이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입니다.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기회를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1000번 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는 말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눈앞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듭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며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1000번이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마음의 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혼잣말을 1000번 반복하면 컵 속의 물은 어느새 맑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 물도 무척 깨끗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1000번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로 컵을 채우면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맑은 물을 몇 방울 더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실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힘을 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훈련할 때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사실 1차만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네, 우선 독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루틴을 조금 해볼게요. 네, 아이리님 수고했어요. 자, 아이리님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역시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좀 하고 책을 조금 더 읽어보고 독서노트 하고 루틴하고 청소는 다 했으니까 이제 갔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힘을 빼고 여유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또 루틴을 시작하면 해야 될 게 많아서 마음이 좀 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좀 조급함도 없애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른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참 그걸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끝으로부터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니 난 참 행복해.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말을 소리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뭐든 좋으니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입니다.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난 참 행복해. 모든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깜짝 놀랄 만큼 저의 기회가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부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맞아요. 기회를 기다리지 않은 것, 때를 기다리지 않은 것도 실력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이다. 못할 것도 없지. 당연하지. 이 말을 소리내어 첨언하면 됩니다. 난 참 행복해 라는 말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눈앞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듭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여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혼잣말을 1000번이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마음의 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혼잣말을 1000번 반복하면 컵 속의 물은 어느새 맑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물도 무척 깨끗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1000번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로 컵을 채우면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물로 컵을 채우는데 최소 7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맑은 물을 몇 방울 다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1,000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에 대해 떠올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무 단정 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잣말과 그 횟수라는 것을요. 당신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매출을 5배 늘리고 싶다면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고생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억지로 연결지어 말하려니까 그럴 땐 견해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만 것입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죠.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잘못된 노력, 집착, 강박 이런 거겠죠? 노력의 부작용,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는 부담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게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결코 고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다. 결국 그래서 인생에 사는 게 사실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에도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저항하지 말고 힘을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 골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힘이 처음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빠지는 건데 인생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수련하고 성장했을 때 그때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는 횟수가 1000번을 넘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단 절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의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노력하는 건 금물입니다. 애를 쓰거나 기합을 넣지 말고 즐겁게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관음참배는 아주 엄격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걷다 보면 몸이 지치면서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잠재 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인간의 소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이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소원은 바라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원망이나 남에 대한 험담 또한 1000번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은 더러운 물과 같습니다. 마음의 컵이 혼탁해지니 절대 하지 마세요.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오히려 작은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의식을 뒤집는 그의 발상이 전구의 상용화라는 큰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자 할 때 특별한 재능이나 남들 이상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만 잘 따르면 충분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보면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기합을 넣어도 훌륭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매일 즐겁게 생활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야말로 사업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정말로 사업에 필요한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법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언제나 열심히 연구에 임합니다. 고생도 많아 하지 않죠. 하지만 정말 멋진 아이디어는 순간적으로 번뜩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순간적인 번뜩임이라는 것이 거기에 매일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즐겁게 지낼 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괴로운 상황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는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괴로움밖에 안겨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필요로 하는 세계도 있습니다. 스포츠가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세계에서 근성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하나, 세상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건강한 몸, 다정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둘,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짓다 보면 나쁜 사람과 저절로 멀어집니다. 세 번째,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나의 인생이 반짝이게 됩니다. 많이 칭찬하세요. 모두의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집니다. 네 번째, 마음의 크기는 컵 한 잔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컵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보세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1000번의 법칙이 당신의 마음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해줄 겁니다. 여섯 번째,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노력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불행을 예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오케이. 결과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 행복해를 입버릇으로 삼으면 힘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난 참 운이 좋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저도 입버릇처럼 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고.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난간으로 보여도 제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빛나는 보물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신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난간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경우를요. 저도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일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큰 천운이었다. 힘든 일이 크게 있었던 거? 네, 그때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 내가 더 고생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게 하는 천운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하늘은 나의 편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거 다 이 일이 일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하늘은 나의 편이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지? 왜 그렇게 단언한지 모르겠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선인지가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겉으론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고난이 아닌 일은 신이 내린 선물과 같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인간에겐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사실 좀 힘든 일이라고 하면 지난 이틀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감정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고, 왜냐면 제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시기라서, 마법의 영향을 받는 시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컨디션을 더 관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 나는 운동을 매일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유 없이, 예외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신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좀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늘은 항상 나의 편이었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한 데에는 분명히 하늘에 어떠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똑같은 일이라도.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혼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어나는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기억해야 할 건 내게 생긴 그 문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주한 문제가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내심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코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부부란 신이 서로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마세요. 취향대로 움직여주길 바라서도 안 됩니다. 뭔가를 기대하며 상대를 변화시키려 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차이를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보자.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까지 고민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혼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이죠. 바꾸려고 하는 거, 나를 개선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이것조차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수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나마도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이다라는 거, 내 인생이다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그 조건에는 목소리도 포함됩니다. 말을 소리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질입니다.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처음에 어색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한층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난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 곧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 같아요. 파동, 진동수, 주파수, 모든 현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는 다르지만 이 가지고 있는 이 파동, 진동수 믿는 것 같고 경험으로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3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그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설레임, 평온, 평정심, 잭팟, 사랑. 너무 좋은 단어가 많아요. 그쵸?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야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공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죄송해요. 공부 자체는 좋은 이름으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행복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돈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공부. 아이디어란 것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쌓아둔 그 재료의 양에 비례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아이디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재료가 다양할수록 아이디어도 풍부해집니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쉽습니다. 신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역사소설입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등장인물의 죽음입니다. 역사소설이니 마지막엔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강한 운을 지닌 사람은 죽음? 오케이.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운을 다스리는 힘. 운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나를 다스리는 거죠. 왜냐면 나는 주파수, 진동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운이라는 거, 이 세상의 이치는 나와 비슷한 것을, 모든 것 비슷한 것끼리 만나게 되어 있고 끌어당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미움에 사면 곧바로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 남들의 미움을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결국 불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남의 즐거움을 빼앗는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들도 타인의 미움을 사기 쉬우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주변에 응원이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주변의 호감을 잔뜩 얻으면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즉 남의 호감을 사는 사람은 신이 나타나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준 돌멩이의 개수도 많습니다.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과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가장 세상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100명이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으면 그 절대로 인생을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평온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기 위해선 머릿속에 말랑말랑한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는 서너 권만 읽어도 금세 표가 납니다.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읽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 읽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하게 슬슬 읽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머리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장 책을 읽어보세요.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 그 시대에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하나, 운이 좋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 저절로 운이 좋아집니다. 맞아요.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어느새 좋은 운이 당신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둘, 운 좋은 사람 곁에 머무세요. 운의 파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부부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존재의 만남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영혼의 단계가 성큼 올라간답니다. 다섯, 말은 파동입니다.
말이 바뀌면 운이 좋아집니다. 좋은 말을 입버릇으로 만드세요. 자연스레 건강이 좋아지고 심지어 있던 명도 낳게 됩니다. 주변의 응원은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합니다. 나의 응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예, 이렇게 시작하고 내일부터는 챕터 3 읽고 일단은 독서 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독서 노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린님 수고했어요.